대표님이 아까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도시는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아주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를 걷고 도시에서 거리에 나가는 순간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원인 그리고 현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도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생활하셨던 우리 강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장애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베리어 프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많이 나가게 돼요. 특히 이제 장애인들하고 저희가 꼭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집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보통 하면 비장애인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한 3, 40분 정도에 걸쳐서 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가면 다행이다 할 정도의 또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도가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인도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턱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빙 둘러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육교가 있어서 횡단보도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3, 40분씩 돌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곳을 가는 걸 이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행약자들이 소수의 의견이다 보니까 뭔가 반영되어서 변화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는 게 숫자가 적어서 소수가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의 260만,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뭐 한 7, 8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 시니어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관절도 힘들고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동의 불편함을 이미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먼저 인지하고 지각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만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니어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대로 된 준비는 도시의 환경이 바뀌는 게 제일 큰 준비, 제일 중요한 준비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도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그리고 좋은 도시, 특히 장애가 없고 걷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도시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니까 도시의 불편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근본 원인이 뭘까? 혹은 또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그 자전거나 보행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는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도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경험이, 최근에 저희 집이 이제 강변역인데 강변역에서 영동대교 옆에 있는 청담동에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차로는 40분, 기차로 35분, 자전거로는 20분이에요. 그런데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자전거로 20분 안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딱 다리를 넘고 쭉 갔다가 영동대교 위에서 싹 가면 또 청담동은 보행로가 넓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런 것들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결과 중심이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도시를 사실 잘 만들었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만 가기가 바쁘죠. 그 중간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걸으면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천천히 가면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목적지에 멀리 가서 도착했으니까 다 이것만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걷던 또는 뭐 자전거를 타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배리어가 있으면 사람은 안 가요. 그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딱 각인이 돼서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사람은 내가 장애인이건 아니면은 비장애인이건 이렇게 가봤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만들었다. 아, 이건 고려하면서 만들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참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잘 만들었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면 아무리 크게 불편해도 조금 이쁘게 봐줘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환들이잖아요. 조그만하게 다 만들려고 그러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단위져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연결 그런 것들도 해놓는 그 섬세함. 우리가 보면은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그러잖아. 요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일본은 치밀하게 그 세부 사항까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우리는 쭉쭉 잘 만드는데 그 다음에 디테일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이용하는 약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좋을 테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이 정부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박수를 많이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되게 IT 강국이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야기했던 뭐 커뮤니티 매핑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변화하고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정보가 제공이 되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을 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그곳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사실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 정보가 충분히 좀 잘 제공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걷고 싶은 도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탐이 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작은 시설 하나, 심지어 정류장을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그것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앞에 도로를 보행 친화적으로 바꾼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까 사례를 통해서 보면 보행 친화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잘 되어지고 아름다워진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아주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설득시켜야 되고 그 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힘듦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행정 완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행정을 설득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 뒤 이면에 힘들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조금 한번 연세로에 대해서 사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뭐 연세로를 그 계획하고 만들어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지금 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행정 그러니까 그 구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집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서포트한다든지 또는 이제 반대한다든지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라든지 그런 아니면 이게 정말로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주민들이 여기 상권이고 여태까지 그 신촌이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장사가 다 잘 됐는데 이제 와서 차가 없게 한다?
차가 없는 상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죠. 그냥 냅둬. 그냥 우리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오랫동안 상인 행위를 하셨던 분은 변화를 제일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화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로를 하면서 그 상인들을 설득하는 게 매우 힘들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설득시켰던 거는 행정의 장이 이건 옳은 길이다. 이거는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얻은 거죠. 예를 들면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바람직스럽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거의 연세로는 50대 50이었었어요. 찬성 반, 반대 반. 그렇지만 50을 안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연세로 주변에 신촌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나머지 50%가 계속해서 반대했는데 나중에 준공돼서 2, 3년 돼서는 그분들이 찬성으로 다 돌아섰고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업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스통 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안 돼. 그래서 경찰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사업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장사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배려해 주니까 주민들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것들, 그다음에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성,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그다음에 전문가,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안 걸어봤던 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낫겠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하면서 그 수위 조절들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협치, 뭐 지금은 협치 그러면 오래된 얘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연세를 만들면서 그 많은 이해관계를 설득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제가 뜨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리더십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이제 강 대표님한테는 그 배리어 프리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보행약자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배리어 프리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런 것부터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연세로 제가 저희 사무실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네, 뿌듯하고 좋네요. 저희가 이제 결국 연세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연세로의 변화 전후를 다 경험을 했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 이제 변화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구분지어져 있을 때 장애인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조사했을 때는 이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이 장소가.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인도를 지나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왜 막 몰려다니니까 옆에는 차가 다니고 내 옆에는 사람이 다니면 당장 옆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서 쭉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건너편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저기 멀리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거기가 사실은 이제 오래된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계단이 있거나 턱이 있는 데가 많은데 경사로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하면 새롭게 이제 점포를 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점포의 수명이 되게 빨리
빠르잖아요. 뭐 6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곳이 들어서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 처음부터 사실 턱을 없이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경사로를 잘 대든지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곳들이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것들이 적어도 경사로 하나 정도 되는 거 아니면 턱을 처음부터 없게 만드는 거 전혀 돈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뭐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오른 가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남동의 무장의 지도라고 해서 연남동에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곳 중에 한 2곳이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편하기도 하지만 분위기도 좋고 사실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분위기를 안 따지지 않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곳, 카페, 식당 이렇게 한 곳 정도가 있는데 장애인들의 수가 몇 배가 늘어났어요.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갔다 와서 또 막 입소문 내고 막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식당 같은 경우는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곳이 턱이 없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니 장애인들이 빈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2시 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비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서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2시에서 4시, 5시에 장애인을 동반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가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식당에서 아예 구조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 구조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0만 원 정도의 경사로 혹은 턱을 없애는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 또 좀 정보 조사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눈물을 흘렸던 게 있어요.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유학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버스가 쫙 오더니만 버스가 딱 낮아져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저상버스죠. 딱 내리면서 그게 딱 옆으로 와서 장애인이 딱 탄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면 뭐냐면 기사가 내려요.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서 뒤에 끌고 와서 다 벨트를 다 매줘요. 그런 다음에 운전을 해요. 우리도 지금 저상버스 해요. 근데 운전자 안 움직여요. 거기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그 대중교통의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면 그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사실 연세로에도 저상버스가 있지만 완전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에 원래 나무로다가 이렇게 높이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되게 아쉽죠. 그래서 조금 하는 김에 조금 더 쓰자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면 저런 약자들이 충분하게 같이 비장애인들하고 도시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에 가서 이제 전주의 무장애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함께 다녔는데 저희가 일부러 저상버스를 계속 탔어요. 사실 저상버스 타는 게 쉽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부러 저상버스를 한 4번 정도 탔어요. 근데 전주에서도 저상버스를 타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버스 기사님들이 경험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이 플랫폼에 바로 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대신 거예요. 왜 턱이 있으니까 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저기 앞에 턱이 없는 데까지 갔다가 도로를 다시 와서 타신 거죠. 그 번호가 100땡땡 번호인데 버스가 그 버스를 그 다음날 또 탔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또 타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우연이기는 한데 그 기사님이 저희를 보고 플랫폼에 정확하게 대주시고 기사님이 물론 뒤에 오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탈 때까지 다 기다리셨다가 저희한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제 이후에 계속 휠체어를 타신 분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야 이제
변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가보고 싶은 외국의 도시를 가보면 무언가 모르게 걷는 데 있어서 친근하다, 정감이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 도시시설 같은 경우를 하나만 본다면 우리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다녀보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처럼 지하철 그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들에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도시가 주는 정감, 친근함, 편안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도시들에 대해서 편안한 느낌, 걷기에 뭐 걷는 것도 좀 즐거워야지 걷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뭐가 고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쪽으로 질문을 좀 연장해서 예. 우리 이 교수님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도시를 좀 즐기려고 그러면 도시가 똑같으면 안 되죠. 또 여기 가도 이거, 여기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좋지만 보편성 다음에 특이성 아니면 그런 거기가 갖고 있는 독창성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정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음식으로 의정부 부대찌개 뭐 이거 얘기하면 식상하지만 뭔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 있지만 거기만이 있는 이런 장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명동 그러면 명동도 사실은 차량이 없어요. 지금은 다 장사가 어렵지만 거기가 거의 보행 중심의 상권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뭐 우리가 북촌 어디 이런 것들처럼 조금 그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걷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 가면 도시 공간을 보면 다 커요. 간판도 크고 거리도 넓어요. 왜? 차량의 속도가 50, 60, 120으로 가는 데는 글자도 커야 돼요. 간판도. 그렇지만 우리는 걷는 속도는 시간당 얼마 안 돼요. 7, 8km밖에 못 걸어요. 그러려면 도시 공간이 오밀조밀하고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의 도시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소소한 재미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행을 하면서 아까 과정 속에서 내가 출발을 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사람한테 계속 끊임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상과도 이렇게 뭐 규모 큰 거 이런 것들보다는 가로변에는 7내지 8m로 작게 쪼개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오랫동안 재미없는 거 안 보죠. 계속 채널 돌리는 이유가 뭔데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좋아하는 이유도 요새 젊은 세대들은 긴 거 안 좋아하거든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도시 공간에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또 하나 걸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여성들이 잘 걷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발에 있는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또는 남자건 여성이건 그다음에 노약자건 어린이건 장년이건 이런 사람들이 걸으면서 공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코펜하겐 사례를 아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공감이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보행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그 미적 감각을 살려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느낌 속에서는 아까 우리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물리적으로 접근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그 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면에 우리가 왜 좀 더 외국 도시에 가서 가보고 싶은 도시 편하고 좋은데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좀 편한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즐겼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대부분 사진이거든요. 요즘엔 특히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근데 그 사진의 결과의 대부분이 음식이거나 장소거나 관광 풍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뭐 이렇게 멋지고 예쁜 모습이거나 근데 거리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캐나다에도 가봤었는데 제일 제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뭐냐면 표지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곳곳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형태로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계속 예뻐가지고 이렇게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걷고 싶은 곳 혹은 이제 머물고 싶은 곳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디자인도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많이 내서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에게 제공될 것인가를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는 디자인 그리고 휠체어에 탄 분은 휠체어에 탄 분에게 맞는 디자인의 높이, 눈높이 그리고 만약에 뭐 70, 80 되신 어르신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어떤 콘텐츠가 제공되는 도시여야 이분들이 즐겁죠. 그냥 진짜 운동하듯이 막 이렇게 걷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오늘 걸었던 길은 이미지상에 남지 않고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만 남게 되는 길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걸어봤는데 오 우체통이 새로워졌네 라든지 아니면 여기 굉장히 새로운 어떤 뭐 벤치가 들어섰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인지 몰랐는데 그걸 표시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지판이 만들어졌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잠깐 머무를 수도 있고 그걸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변화하고 또 좀 재밌는 그런 도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